네, 소리 잘 들리시죠? 네, 들리시는 걸로 알고 바로 발표 네, 잘 진행하도록. 들립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조금 저는 빠르게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분이라서 그럼 바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세종대학교의 유재호라고 합니다. 이번 발표는 보시는 바와 같이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에 의한 글로벌 그린 뉴딜 연구 동향에 대해서 발표할 예정이고 순서는 다음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연구 배경은 이제 좀 모두 잘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은 이제 우리나라와 EU, 미국 등 이제 이 3개국에서 기후 위기와 경제 위기를 통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국가 발전 전략으로 그린 뉴딜을 많이 제시하고 이미 수립되고 있다라는 내용의 이런 연구 배경이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목적은 이런 한국, EU, 미국에서 비슷한 목적을 가진 이런 그린 뉴딜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데 각 국가별로 주요 정책 수단이나 관심사는 다르게 이제 정책에 반영이 되었을 거고 그에 따라서 지역별로 그린 뉴딜 관련 연구 주제는 당연히 상이하게 나타날 것이다라는 연구 질문 하에 이제 각국의 그린 뉴딜 관련 연구 동향을 분석하고 이런 지역적인 차이를 살펴보고자 하고요. 또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에서 검토할 수 있는 뭐 다른 나라에서는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좀 부족하다거나 이런 등의 내용의 정책 방향을 제언하는 것을 이 연구의 목적으로 어, 선택하였습니다.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석 대상은 이제 연구를 위해 KCI, 웹 오브 사이언스, 사이언스 다이렉트 등 학술 플랫폼을 활용해서 그린 뉴딜과 관련된 논문 정보를 수집하였고요. 이제 보다 정확한 논문 수집을 위해서 타이틀, 애브스트랙트, 키워드의 검색어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만 논문이 검색되게 설정해서 데이터를 수집하였습니다. 이게 이렇게 세 가지만 검색 요건에 넣은 이유는 토탈로 검색할 경우에는 레퍼런스에 그린 뉴딜이라는 단어가 있어도 이런 게 좀 논문이 검색이 되기 때문에 사실 전혀 관계없는 선행 연구에 들어간 그린 뉴딜에 대한 내용이 있어도 이런 분석 대상으로 설정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제약 조건을 넣은 거고요. 이제 중복되는 논문과 초록이 없는 논문을 이제 전부 제외하고 한국 연구 21편, EU 연구 145편, US 연구 71편 등 237편의 논문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는데요.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한국 연구는 이제 KCI에 등재된 게재된 논문들이 이제 한국의 그린 뉴딜 관련 연구다라는 가정하에 그린 뉴딜을 검색해서 수집했고요. EU는 웹 오브 사이언스와 사이언스 다이렉트 등 국제 학술 플랫폼을 이용해서 그린딜, 이제 유러피안 그린딜로 되기 때문에 그린딜을 검색해서 수집을 하였고 US의 연구는 마찬가지로 해외 학술 플랫폼을 이용해서 그린 뉴딜에 대한 내용을 검색해서 수집하였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표는 이제 연도별 이런 연구 동향인데요. 한국 같은 경우는 2009년에 약간 연구가 잠깐 있다가 쭉 거의 없다가 이제 2020년 되면서 살짝 늘어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EU와 US 모두 좀 거의 없다가 2019년도에 확 급증하는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1년의 데이터가 잘 없는 이유는 제가 2021년 1월, 2월경에 이제 논문을 수집했기 때문에 아직 2021년에 대한 논문이 많이 나오지 않아서 그런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2009년에 이런 내용이 나온 거는 이제 같은 맥락은 아니지만 녹색 성장을 이제 이명박 정부 때 할 때 그린 뉴딜에 대한 이런 명칭 사용을 했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EU와 US 같은 경우 2019년도에 이제 뭐 유러피안 그린딜이 발의됐다거나 아니면 상하위원회 미국 상하위원회에서 그린 뉴딜에 대한 내용을 이제 제출을 했다거나 이런 이슈들이 있었기 때문에 19년부터 좀 확 증가하는 경향을 띠고 있습니다. 분석 대상 같은 경우는 아까 오늘 되게 토픽 모델링이나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서 연구해 주신 분들이 많이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좀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넷마이너 아까 송보현 선생님인가요? 사용하셨던 넷마이너를 동일하게 사용해서 분석을 진행하였고요. 좀 더 정치한 이런 작업을 위해서 유의어, 지정어, 이런 재배어 등을 좀 설정을 했습니다. 설정을 해서 가장 설정을 하고 또 가장 빈번하게 등장할 수 있는 단어 이런 그린 뉴딜이나 그린딜 같은 경우는 당연하게도 그린 뉴딜 관련 연구니까 가장 많이 등장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
오히려 디테일한 분석을 할 때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제외어로 처리하였고요. 결과적으로 3,608개의 단어를 최종 분석 대상으로 선정해서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아까 많이 말씀 토픽 모델링 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좀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결과입니다. 이제 토픽의 명칭은 이제 각 토픽별로 상위에 매칭되어 있는 키워드들을 보고 연구자가 명명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연구자의 주관, 앞서 발표에서도 말씀하셨겠지만 토픽 이런 명명을 할 때는 연구자의 어느 정도 주관이 들어가는 점을 좀 미리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코리아 한국의 토픽들을 좀 분석을 했을 때 뭐 정부 탄소 전략, 기후 변화 관련 법 및 경제 목표, 환경 위기 대응 경제 전략, 성장과 발전 계획, 에너지 위기 정책, 에너지 관리 방안 케이스 스터디 등 6개 토픽을 선정하였고요. 이런 토픽을 선정할 때는 이런 여기 상위 클래스에 있는 키워드들을 토대로 제가 연구자가 명명을 하게 된 거고, 예를 들어서 하나만 보여드리자면 뭐 카본, 거버먼트, 스트래티지, 뭐 파티, 시스템, 코리아, 뭐 리저트 이런 등의 키워드들을 조합했을 때 이 토픽이 의미하고 있는 내용은 정부의 탄소 전략이겠구나 라고는 연구자의 이런 주관적인 판단 하에 명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기후변화 관련 전략 및 법 같은 이런 제도와 관련된 내용들이 많았고요. 다음은 EU의 주요 토픽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동일한 결과를 좀 이렇게 비교할 수 있게 모두 다 6개의 토픽을 도출해서 명명을 한 상황이고요. EU의 주요 토픽은 주거 부문 기술 개발 연구, 토지 관리 및 경제성 평가, 건물 부문 탄소 배출 감축 방안, 사업 영향 및 과제 영향, 기후변화 행동 전략 및 비용, 물과 폐기물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제 뭐 토지 관리, 폐기물, 물, 뭐 탄소 배출 막 이런 등 환경과 관련된 토픽이 많았다는 점이 좀 특이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미국의 주요 토픽은 기후변화 기회 및 장애, 기후 정의 및 기후 경제, 경제 성장 계획, 인프라 개발 방안, 저탄소 에너지 전환에 대한 재원 확보 방안, 그리고 도로교통 부분의 일자리 및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보시면 알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되게 뚜렷하게 경제 관련 연구들이 많이 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 일자리라든지 기후 경제라든지 경제 성장 계획, 인프라 개발, 뭐 이런 기후 변화에 대한 기회 이런 내용들의 이런 재원 확보 이런 내용 등 완전 경제 쪽 관련된 내용들이 많았고요. 특히 이제 기후 정의 같은 이퀴티 관련 토픽도 등장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선 세 가지 그 지역별 연구의 토픽들을 이제 좀 분류를 해서 각 국에서 어떤 연구가 많이 수행되고 있나를 분석하기 위해서 카테고리징을 좀 해보았는데요. 이제 이 카테고리를 할 때 좀 임의로 제가 막 붙이기는 좀 그렇기 때문에 US EPA에서 말하는 3E 이제 이코노미, 에너지, 인바이러먼트가 있고 SDG 지속 가능 개념에서 말하는 3E인 뭐 이퀴티, 이코노미, 인바이러먼트 이런 것들을 좀 조합해 가지고 어 이런 카테고리화를 했고요. 그린 뉴딜이 정책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제도나 이런 법률 등의 이런 인스티튜션 등을 포함해서 5개의 카테고리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토픽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도 관련 내용들이 6개로 가장 많았고요. EU는 인바이러먼트가 5개로 가장 많은 상황이었고 US는 이코노미가 6개로 경제 관련된 내용들이 가장 많았고요. 특히 US는 다른 나라와 다르게 이퀴티 관련 토픽도 선정되었다는 점에 좀 그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타난 이유는 사실 각국의 이런 그린 뉴딜 정책 전문이라든지 이런 걸 좀 디테일하게 같이 함께 고찰했을 때 그런 이유가 있었는데요. 일단은 뭐 한국 같은 경우는 되게 어, 그린 뉴딜도 물론 그린 뉴딜은 문재인 대통령의 되게 그런 주도하에 많이 가고 있고 과거에 이런 녹색 성장 같은 경우도 이명박 대통령의 이제 주도하에 많이 수행이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제 밑에서 올라가는 바텀업 방식보다는 탑다운식의 정책이 많이 수행이 됐기 때문에 이런 제도 관련 연구들, 이 법이 옳은 것인가, 이 법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그런 내용들이 많았기 때문에 인스티튜션에 대한 내용이 많은 것으로 판단되었고요. 이유는 되게 뭐 이콜로지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환경에 대한 내용이 그 그린딜 안에 상당히 많이 담겨져 있어요. 뭐 생태도 그렇고 뭐 독성 물질 이런 내용들도 다 담겨져 있었기 때문에 유독 좀 다른 나라들에 비해 인바이러먼트 관련 내용이 많았기에 이런 연구들이
많이 수행되지 않았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US는 이제 경제 관련 당연히 이제 미국 자체가 좀 경제 성장 위주의 이런 거기도 하고 그린 뉴딜 정책 자체에서도 이런 경제 발전 계획에 대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들에서는 이퀴티 관련 내용이 사실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될 정도로 좀 적었는데 US에서 제시한 그 그린 뉴딜 결의안은 결의안이 아니죠. 그린 뉴딜 이제 그쵸. 거기에는 어 뭐 예를 들면은 여성과 약자에 대한 이런 평등 이런 내용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이퀴티 관련 토픽도 함께 선정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제 한국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통령이 이제 리더십을 통해 그린 뉴딜 정책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법과 제도 관련 연구가 많이 수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공적인 정책의 실현을 위해서는 이렇게 탑다운으로 계속 내려갈 게 아니라 지난 뭐 녹색 성장에 대한 이런 리뷰에서도 그랬듯이 민간의 뒷받침들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연구뿐만 아니라 이런 그린 뉴딜 주요 수단에 대한 이런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수소 같은 이런 연구들도 많이 활성화돼야 할 것이다라는 점을 한 가지로 보고요. 두 번째로는 미국의 주요 토픽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퀴티 관련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나 EU에는 수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린 뉴딜 정책에 따른 경제 성장에는 취약계층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공정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고 실제로 이제 탄소 중립 정책, 그린 뉴딜 뒤에 나온 탄소 중립에는 이런 형평성이라든지 기후 평등 이런 내용들이 좀 담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진보된 이런 정책들이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 연구의 의의를 조금 찾아보았는데요. 한국과 EU, 미국에서 이제 공통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그린 뉴딜 관련 연구의 주요 주제를 좀 도출하였고요. 그 그린 뉴딜 정책과의 비교를 통해서 우리나라에서 검토해 볼 수 있는 그린 뉴딜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였기에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국의 그린 뉴딜은 사실 시행된 지가 거의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거는 EU나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그보다 좀 뒤에 한국의 이런 정책이 수립되었기 때문에 관련 연구가 많이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후에 관련 연구들이 많이 수행되었을 때 한 번 더 좀 분석을 하게 되면은 이제 실질적인 연도별 동향 분석이라든지 이런 그린 뉴딜 시행에 따른 뭐 정책 변화에 따른 동향 분석까지도 실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한 12분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이 정도로 발표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